안녕하십니까. 백승호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한국 관계, 한중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급부상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몽이 진척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국군이 융성하게 되고 발전지향적으로 갈 수 있겠냐라는 어떤 한국몽으로서의 어떤 그 한국적 생존 전략의 어떤 필요성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오늘 한국몽과 한국이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몽은 시진핑 정부에서 개념 정의됐고 중국이 추구하는 이상향 정도로 상당히 아름답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이 만들어진 그 정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본다면 중국의 어떤 추구할 이상향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세계의 제패의 꿈을 가진 그런 꿈 덩어리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 주석께서는 2012년 11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추대되면서 중국몽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중국몽은 미국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 중국식 강대국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제 위치를 찾는 것, 경제 패권국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 등이 중국몽 속의 주된 핵심 이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1대1로 계획과 아시아 인프라은행, 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며 인접 관련 국가들에게 자원과 자본을 제공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1대1로는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이 국가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1대1로 전략은 상당히 남다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1대1로 전략의 모델은 15세기 명나라 영락제의 명령으로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의 어떤 대규모 해상 원정을 통해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탈리아 등 37개국을 순항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명나라는 세계 제1위 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 이렇게 지금 현재 패권 국가로 등극해 있는 것은 중국보다 빠르게 소위 그 산업
혁명을 일으켜서 부를 창출해 가지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 제국주의를 통해서 패권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는데요. 15세기경 명나라는 소위 세계 패권 국가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7차례에 걸쳐서 37개 나라를 명나라 장수 정화가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이분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으로서 이렇게 방문했고, 그다음 명나라 당시 황제인 영락제는 그 수도를 자신이 본거지인 베이징으로 옮기고 이 베이징을 비롯한 도시들을 크게 성장시켰으면 물론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한 교역을 확대했습니다. 가장 중국이 역사에서 치세가 드높았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로의 구상은 명나라 영락제 치사에서의 정화의 활동을 모델로 한 그런 길을 뚫러서 중국의 어떤 그 패권지향적인 어떤 그 국군의 융성의 길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야심에 찬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변국들은 일종의 속국화시켜서 중국의 어떤 그 패권적 유세가 먹혀들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새로운 어떤 그 중국판 제국주의화 전략쯤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전략, 1:1로 국가전략 이외에도 중국은 향후 35년 동안에 대외 노선에 대한 구상이자 비전, 이런 개념이 일환으로서 소위 그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이런 구상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1:1로 정책이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소위 그 국가 우선주의에서 소위 그 세계화 추세가 역세계화 추세로 전환되는 기로에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세계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역세계화가 일반화될 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제국들이 중국 등의 자국의 어떤 기업들을 소위 그 오프쇼링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인건 비싼 그런 중국 등의 자국 기업을 이제 배치시켜서 이렇게 국가의 경영을 도모했던 것을 그런 그 외국의 투자 형식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 있던 그런 기업들이 자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 역세계화의 어떤 전략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의 중국몽, 구체적으로는 1대1로 전략이 크게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그런 예견을 내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는 겉으로는 중국몽은 위대한 중화 민족 부흥과 중국 특색을 반영한 지역 패권 국가 구축을 위한 어떤 그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하나의 그 국가 책략이라고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런 그 중국이 기대에 벗어나서 세계의 경제 흐름, 경제 체제의 어떤 그 전환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런 중국몽이 시진핑 주석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는 예측을 불허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몽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들어서 남다른 관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교역 관계에서 우리 수출의 2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연상해 본다면 세계화 추세가 도저히 흐르고 중국이 어떤 그 경제적 위세가 도도하게 우리 어떤 정부의 어떤 심사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어떤 의존해서 미래를 우리가 일궈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전문가들의 입장은 이 중국몽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그 한계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2017년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라고 추겨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고도 추겨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몽이 중국만이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특히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 정신을 펼쳐나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이지만 책임있는 중견 국가로서 중국이 꿈 실현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고 그럴듯해 보입니다만은, 어떤 그 세계의 어떤 그 패권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경제 질서의 요동치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예견이 중국에 크게 고무적이지 않다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2017년도에 중국에 가셔서 했던 그런 중국에 대한 꿈 해몽이 현재도 미래도 지속 가능할지는 특히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언제나 중국은 우리 이웃이 아니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침략자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서 우리 단군 역사 이래 1000번의 어떤 침략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중국에서 침략받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임진왜란이라든지 36년간의 일본의 피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피박, 일본의 피박 못지않게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 중국몽에 만사 제쳐놓고 현혹당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감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몽의 모델은 이 지구상에서 중국이 가장 위세등등했던 명나라 영락제 황제 밑에서 정화의 원정을 모델로 해서 중국몽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 그 그려진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적 과제로서 정화의 원정기를 쫓아서 그런 밑그림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전혀 간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현재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등수평이 소위 박정희 경제개발 모델을 수용한 그런 관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 어떤 그 세계화에 편승해서 자국의 경제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우리 수출 구조에 있어서 26%의 버금가는 이런 어떤 그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일시적인 어떤 관계성만을 염두에 두고서 중국몽에 현혹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몽을 국가적 차원에서 그려서 우리가 도도하게 세계 역사에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위상을 보다 정립하고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꿈을 그리는 것이 중국몽에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미래를, 우리 후세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에 편승해서 현대판 속국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뭐 그런 것이 현 정부의 치세의 근본이고 그것이 한국몽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그 미래 야망을 음미해 본다면 야무진 우리 한국몽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몽에 의지해서 우리 안위와 국민이 행복을 온전하게 보존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지는 대단히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주제 넘지만은 다소는 허황되지만은 최근에 제가 세계사나 한국 군현대사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나름
음미하고 생각해 본다면 너무 안이하게 일시적인 어떤 그 의존 관계에서 마냥 의존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몽은 중국몽일 뿐이고 한국몽은 한국인에서 우리 정부에서 알차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